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김양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주다배님, 세가지 보성님, 장미님도 어서 오시고, 네, 배공연구님, 네, 토닥터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비로그인 아이디도 꽤 있으시네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그 토요일 이제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그 이렇게 보니까 공기가 네, 예, 어서 오세요.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그 2, 3월 달에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휴대폰에 개인적으로 그 미세먼지 어플을 좀 깔아놨는데 거의 미세먼지가 없더군요. 예, 뭐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었겠지만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굉장히 이제 깨끗한 그런 이제 공기, 뭐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뭐 날씨가 좋은 만큼 이제 주시장도 참 좋아져야 될 텐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잘 끝났더라고요. 뭐 다우지수하고 이제 나스닥, S&P 500 그 3대 지수 모두 이제 0.3% 이상 이제 좋게 잘 상승이 나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이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황 부분은 또 이제 월요일날 또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뭐 오늘 이제 우리가 특강하기로 했던 거 있죠? 그 얘기를 끝내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뭐 미국 증시 얘기도 한번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뭐 시황 얘기는 이제 뭐 크게 할 건 없고 일단은 여기 이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떨 때 이제 활용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을 싸게 사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이 주식 투자라는 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자 대부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이 늘 고민하는 게 있으시죠? 뭐겠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또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산 건 안 가고 조금 산 거는 그렇게 잘 가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머뭇머뭇 좀 거리며 이제 주식을 바로 안 사고 약간 머뭇거렸더니 또 날아가 버리고 좀 비중을 조금 실으면은 그냥 훅 떨어져 버리고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사고 잘 팔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 이런 거를 그래서 항상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주식 매매할 때 세력이 뒤에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심리 싸움이죠, 그죠? 네, 그 상대방의 세력들이 그 개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겨내시려고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고민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 성격마다 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도 뭐 전문가만 11년을 했고 그 앞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겠죠.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그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전문가하면서 수많은 이제 그 회원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분들 이제 리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이제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가 일반 개인들이 하는 그 물타기랑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분할 매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건데, 자, 먼저 사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분할 매수할 때는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케이스겠죠. 분할 매수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처음 1차 매수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1차 매수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2차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격적인 이 1차 매수를 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때 2차 매수,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고 판단이 들 때 나머지 2차 매수를 하는 거겠죠.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차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선을 이제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이 얘기예요. 이제 어느 지점에서,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주식을 사셨어요. 근데 이 주가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주식이었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원인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한 3,000원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졌죠.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이겠네 싶어서 딱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초보들은 있죠. 용감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고수들이 용감할 것 같죠. 고수들은 용감하지 않아요. 신중해요. 네? 실력은 이제 훨씬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더 신중하고 더 여유 있고 더 천천히 더 편안하게 하세요. 네. 초보일수록 요란하고 시끄럽고 하여튼 용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초보분들은 이제 이건 무조건 바닥에 하면서 이제 갔다가 확 찍어버려요. 근데 이제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겸손해요. 고수들은 여기에서 이제 바닥이라고 이제 본인들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 고수는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3번 나눠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2번에 나눠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5번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2번, 3번에 나눠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물량의 뭐 한 80% 정도? 3분의 2라고 해볼게요. 네, 3분의 1을 샀어요. 네. 3분의 1을 먼저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바닥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도 자기 자신을 100%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주식시장에서 100%, 200%짜리 수익은 많이 나오지만 100% 확실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옛날에 누구요? 막 김일성이 뭐 위독하다든지 김정일이 죽었다든지 그런 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본에 큰 지진이 났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천재지변 같은 게 또 생기게 되면 인재도 있고 뭐 천재지변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주식시장이 약간 또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다 안 사요. 고수일수록 한 3분의 2 정도 사놓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주가가 당연히 여기 주가가 추가락 나오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수들의 생각이에요. 다 안 사요. 3분의 2 정도 사놓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뭐냐면 전제 조건을 다룰게요. 중장기로 특히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해요. 단타 치는데 무슨 나눠 사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이제 중기나 장기, 그러니까 그 실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공략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거고, 재료나 테마주로 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하기엔 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전제 조건을 다는 겁니다. 뭐 테마주라고 해서 분할 매수를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실적주 공략할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뭐 테마주에서도 이제 쓰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먼저 사놓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있겠죠. 자기만의 그 하락이 나올 때 그 반등 포인트나 그런 게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여기서 나머지 3분의 1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3분의 1을 잡아놨어요. 1차 매수했죠. 근데 여기에서 그분의 생각대로 종목이 딱 들기 시작하더니 여기에서 들죠. 들고 바로 가는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들었다가 살짝 누르고 확인을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쫙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매수 맥점이 어디겠어요? 여기인 거예요.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을 여기서 했고, 그죠? 그때 1차 매수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갈 때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실제로 여기가 아까 3,000원이라 그랬죠? 네. 3,000원인데 3,000원짜리 주식이 이게 뭐 갑자기 2,000원, 1,000원까지도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면 10에서 한 15%, 많아야 20%예요. 그럼 3,000원에서 10% 떨어지면 얼마예요? 2,700원이고 15% 떨어지면 대충 2,500원이에요. 개별주나 대형주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네. 싸게 산 것 같은데 뭐 10%, 15% 떨어질 때도 있고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사자마자 10%, 15%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는 거겠죠. 무조건 물 타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3,000원 매수가 대비 15% 이상 10%, 20%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3,300원, 3,500원. 이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네, 치고 나가는 걸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매수하실 때 난 왜 이렇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분할 매수하시면 또 안 되고 본인이 사자마자 자꾸 떨어지더라. 이상해. 내가 사면 왜 자꾸 폭락이 나오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력한테 맨날 속아서 그래요. 그분들은 좀 뭔가를 바꾸셔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아까 이제 누구 이제 어떤 회원분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누군가가 세력이 내 속을 내 뒤를 다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얘기하셨는데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랑 거의 똑같은 생각과 패턴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언가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빨리 이제 찾아서 교정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고생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분할 매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게 분할 매수의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물타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물타기는 뭐예요? 이렇게 급등했는데 여기 뒤에서 눌림목인 줄 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꼭지에서 이제 추격 매수했다든지 둘 중 하나인데 거의 뭐 주가가 쭉 급등하죠. 여기에서 이제 또 갈까봐 더 올라갈까봐 여기서 이제 물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가 꼭지다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들었다가 훅 조금 들다가 훅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물타기를 어디서 하냐면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21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파란색 선이 21선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반등 나올까봐 또 여기서 물 타는 거예요. 떨어지죠? 또 물 타요. 또 물 타는 거예요. 물타기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물타기에 실패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물타기를 반드시 성공할 거라 생각하시죠? 나 개인들 중에 물타기 성공하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가끔씩은 이제 있는데 거의 못 봤어요. 다음에는 물타기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요. 아무튼 개인들은 물타기를 거의 성공을 못하세요. 이제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개인이 한번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보통 한 종목당 20%, 30%씩 개인들은 많이 하거든요. 20%? 한 30%라고 해보죠. 30% 샀어요.
자기 비중에 30%를 넣었는데 물렸습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겠죠. 10% 20% 이제 추가 10% 20% 하락했어요. 20%면 단기 급락한 거거든요. 여기서 또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했는데 처음에 30% 샀죠. 30% 살았는데 여기에서 그 비중을 10%만 더 물을 타면 그게 티가 나나요? 안 나죠? 네? 그러니까 30% 예를 들어서 한 1억 갖고 가는 분이 3천만 원 갖고 가다 물렸어요. 근데 여기서 500만 원, 1000만 원 사갖고 티가 안 나니까 거의 비슷하게 집어넣어요. 그럼 대충 이제 비중 한 50%까지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50에서 60%까지 늘어났겠죠? 네. 근데 손해는 여전히 났죠? 네? 20% 손해난 상태에서 2배로 이제 비중 60% 늘렸어요. 그럼 손실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겠죠. 좋아요. 손실이 줄어들었나요? 이거 손실 줄어든 거 아니에요. 착시현상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전 재산의 3분의 2가 들어갔는데 손실이 더 나는 거예요. 손해가 30%, 40%까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소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물타기예요. 물타기도 정확히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종목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그 종목을 또 사가지고 공략하려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산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게 끝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물을 타야지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손실이 이제 무서워서 자꾸 물을 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 탈 때 항상 첫 번째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반등이 안 나왔을 때는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반등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중이 2배, 3배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추가락 넣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순간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절대로 물타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했던 차트는 뭐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차트라는 게 뭐냐면, 아까는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죠. 바닥에서 이제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여기에서 매수한 다음에 뭐 3분의 2나 2분의 1 먼저 매수해 놓고, 추가락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상승 나오면, 여기건 이제 나머지 물량을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간단하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맨날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나요?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것도 있어요.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겠죠. 조정을 받고 나중에 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은 진짜 수천 번 공략해 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특히 이런 류들. 아까 이제 뭐 그냥 바닥을 찍는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많이 해봤지만 지금 우리 회원들 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류들도 많이 해봤어요. 이런 류는 제가 정말 잘 알아요. 차트를 손으로 그려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우리 회원들 낮에 우리 정회원들 방송할 때 이런 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왜 이런 거 하는 줄 아세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런 차트를 만들어질 거다. 좀 미리 이제 혼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다가 이렇게 어떻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 다음 이렇게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무슨 종목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큰 틀에선 얘기를 해요. 계속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돌아서는 종목들과 테마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무방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할 때 아까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종목들을 이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1차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분할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정말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 사도 돼요. 근데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까요? 조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정은 항상 그래요.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항상 옆으로 돌린 다음에 가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하나 봤죠. 다우지수. 다우지수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네.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드물어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옆으로 좀 돌리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거의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언제 사는 게 좋겠어요? 여기요? 괜찮죠? 근데 옆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테마주라면 테마주라면 굳이 이것을 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1년, 2년, 3년씩 들고 갈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이라면, 그죠? 뭐 여기서 사건 뭐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특히 테마주,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실 필요가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바닥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저평가된 종목들은요, 그 실적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가치가 어디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저평가된 종목은 그 저평가되거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나중에 그 기업의 가치와 그 실적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주가 영향을 당연히 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네. 근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테마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재료가 그대로 있어요. 재료가 있어야지 테마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센 재료의 테마주가 나오면 이게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너무나 좋은 게 많았었는데 정말 누구예요? 그놈들 대북주 있죠? 작년에 대북주 때문에 작년 이맘때잖아요. 4월 뭐 판문점 선언하고 그때. 네. 그때 그 대북주 때문에 수많은 테마주들이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력들이 무지하게 물렸어요. 작년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다가 지수 폭락 나와가지고 개인들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세력들도 그때 엄청나게 술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물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 같은 게 이제 특히 개별주나 테마주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기에서는 한꺼번에 물량을 다 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요?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는지 안 잡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급등 전에 한번 들었다 놉니다. 들었다 놓는데 개인들이 눈치를 거의 못 챕니다. 왜 눈치를 못 챌까요? 티가 안 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티가 안 나요. 개인들이 관심도 없고 티가 안 나요. 아이고 저러다가 또 말겠지 뭐. 아니 신경도 안 써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오직 이렇게 붕 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여기 가서 이제 몰려 있단 말이에요. 거래 빵 터지고 뉴스에는 맨날 HTS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이제 상한가 하나 나올까? 더 갈까?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고점 찍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보통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미 다 잊어버려요. 네. 네?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가만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설 때가 됐는데 그렇죠. 쳐다보고 있으면 실제로 저렇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기보다는 요 정도에서 아니 여기라든가 요 정도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예를 이제 하나 들어드릴 건데 어떤 경우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류들은 있죠. 이렇게 한번 들었다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또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류들은 2차 파동을 이제 2차 파동, 2차 상승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제 케이스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닥인 걸 확인하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이게 이제 약간의 좀 시간이 있거든요. 요 시간도 좀 아끼고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재료가 다시 올라갈지 안 갈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게 되면 뭐가 좋냐면 1차 상승 나올 때 대장하고 2차 상승 나올 때 대장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우두머리가 될지. 왜냐하면 여기서 들었다 놓는 거를 보면 알거든요. 네, 수급이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급이 제일 좋은 게 당연히 그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하나 이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살려고 했어요. 바닥인 거 확인하고 들었다 놓는 거 확인하고 살려고 했는데 뭐 이제 바빴다든지 뭐 직장인분들은 또 어디 뭐 회의 들어가면 또 못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외 출장 갈 수도 있고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애들 때문에 이제 바빠서 정신 없어서 이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놓칠 수도 있어요. 살려고 했는데 만약에 놓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비중을 더 실으려고 2차 매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놓친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여기서 상한가가 나와버렸어요. 쫙 나오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좀 물량 사는 게 있으니까, 그죠? 네. 이거 갖고 수익을 내면 되긴 되는데 돈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면 얘를 상한가 나는데 더 살까요, 여기서? 그거보단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2차 매수를 이제 못하는 거죠, 여기에선. 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테마주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대북주다. 대북주는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수백 개 중에 같이 가는 게 없겠어요? 즉 이거와 관련된 후발주자를 사면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만 비중을 한꺼번에 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돈을 후발주자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후발주자가 또 나오거든요. 네, 계속 1차, 2차, 3차 후발주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올라갈 때 수익을 챙겨가면서 분할 매도 해가면서 다른 쪽을 공략해서 그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개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가르쳐드려도 못해요. 왜요? 종목을 못 뽑으니까요. 종목들 재료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이거 개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옛날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잘 안 되세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분할 매수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걸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차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후발주자를 사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대장이나 이제 후발주를 사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결론은 이런 맥점에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주식 있죠.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맥점이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거의 똑같아요. 들었다 한번 놓고 가요. 여기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혼자 안 가겠죠. 여럿이 같이 가요. 주도주도 무리지어서 가고 테마주들도 무리지어서 가요.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만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뭐예요? 주도주나 이런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가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업종이 막 가요. 우리나라 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나라 것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 뭐냐면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막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갈 걸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시차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다니까요. 미국 가고 뭐 유럽 가고 뭐 일본 가고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계 올라가면 우리나라 것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의 같이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하실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물타기랑 다르죠? 주가가 이제 손해 본다고 이제 무턱대고 하는 물타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를 잘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바닥이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1차 매수를 하시고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 2차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바로 그냥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뭐 이미 그 종목에서 막 20% 30% 아니면 상한가 같은 급등이 나오면 물타기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더 사기가 좀 그렇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종목을 후발주자 사시면 돼요. 주도주에도 후발주자가 있고 테마주에도 후발주자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알고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개별주 이 얘기해 드렸었죠. 오늘은 분할 매수 얘기하다가 다 끝나겠네요. 네. 분할 매도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분할 매수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저녁 방송이나 이렇게 주말 특강을 하면 방송이 기본 30분이 넘어가요. 뭐 이런저런 이렇게 최대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보통 30분에서 한 40분, 50분까지 길어질 때도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렁뚱땅 그냥 대충 얘기하면 10분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5분 안에 끝낼 수도 있는데 부연 설명을 좀 많이 드려요. 도움되시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바닥을 좀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요런 차트가 나오는데 요거를 확인하고 사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던 종목 중에 보행주라고 있죠. 이런 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보행주를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3월달 정도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4월달 여기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를 살려고요. 살려고도 뭐 살려고 했다기보다 그 보유 종목도 아니었고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어느 유시민 씨 대장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좀 필요가 있었어요. 저희 방에서 이거 말고 뭐 다른 사람들의 대선주를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 설명한다고 이 종목을 막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자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회원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종목을 쭉 설명하고 나서 항상 제가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공부시켜드리려고 흐름 잡아드리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살 일 있으면 제가 추천 드릴 테니까 사지 마시라고.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꾸 이제 뭐 설명을 막 하면 회원들은 또 그래요. 이 종목이 그렇게 좋은가 봐. 이제 좋으니까 자꾸 설명하나 보다 싶어서 몰래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또 혼자 사가지고 이제 마음고생 하실까봐 사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바닥일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유시민 씨가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급락 나온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 흐름을 좀 알아야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왜 회원들 보고 사지 말라 그랬느냐? 방금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어떤 거래량이 이렇게 딱 이제 들어왔어요.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못 믿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얼추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100%안 믿는 건다니까요. 제가 이런 류의 차트는 진짜 수천 번 공략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옛날에 이제 5년 전, 7년 전 그때는 단기 매매도 좀 왕성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중기 종목들 뭐 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스타일로건 간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략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아무리 잘 알아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바닥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바닥이 얼추 맞긴 맞아요. 근데 언제가 제일 좋냐면 요렇게 살짝 틀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얘기 안 해드려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무방에서는 얘기 안 해드립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살짝 이렇게 돌리는 게 나와요. 네. 차트 그냥 이런 거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나오고 나서 사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회원들 보고 이제 설명은 드리지만 사지 마세요 막 그랬던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테마주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거 있죠. 네. 수소차 같은 경우도 보면 풍국주정이나 뭐 보실까요? 우리 방처럼 수소차 갖고 수익 많이 낸 데도 없을 거예요. 풍국주정 기존 회원들이 매집한 종목인데 우리 이런 데서 물량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얘기는 가끔 해드리는데 안 사요. 유니크? 대장주 다 갖고 있었어요. 유니크가 때 이만큼 올라왔었죠? 이만큼 올라올 때 여기에서 그냥 물량 싹 정리해버렸어요. 여기서 정리해놓고 지금 뭐하고 있어? 살까요? 안 사요. 얘기는 자주 해드려요. EM코리아 이거 싹 다 팔았거든요. 기존 회원들 갖고 있던 건데 여기에서 싹 정리했어요. 지금은 살까요? 안 사요. 얘기는 가끔 해드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누구보다 이 차트 잘 알아요. 어디쯤에서 반등 나오고 어디쯤에서 멈출지 안다니까요. 진짜 이건 자신 있어요. 진짜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지는 않아요. 이런 유들 위에서 다 팔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사서 물렸다가 내려올 때 물타기 하고 이쯤이 바닥이겠지 샀다가 안 가니까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사놓고도 불안해 하는 거예요. 비싸게 사신 분, 물 타신 분, 반등 노리고 사신 분, 바닥인 줄 알고 사신 분 다 화내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고.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왜 급락했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종목 사놓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할 거를 뭐하러 사냐 이거예요.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안정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요 얘기 계속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팔고 지금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강조드리죠. 근데 회원들한테 설명은 드리고 있어요. 네. 동향이거든요. 동향 파악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국회가 좀 시끄럽죠. 그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정보부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원이고 미국은 뭐 CIA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의 그 정보기관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국회 그 정보 국정원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어디에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브리핑 하잖아요. 동향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뭐 북한 동향 아니면 어디 뭐 동향 쭉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의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소차 동향입니다. 아니면 대선주 동향입니다. 아니면 무슨 뭐 반도체 동향입니다. 쭉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함부로 안 한다 이거예요. 수익을 위해서 다 냈는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분할 매수하실 때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종목을 사놓고 불안해하는 순간 그거는 진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급등이 나와도 그 수익 못 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못 이겨서 심리 싸움에서 져버려요. 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매매 타임을 그 매수 맥점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참 편안한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분할 매도 얘기를 좀 더 할까요? 방송 지금 한 30분 넘게 진행됐죠. 네. 분할 매도 그래 마저 하죠. 네. 내일은 방송이 없으니까 마저 해드릴게요. 그 분할 매도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분할 매도는 간단해요. 분할 매수가 좀 설명할 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분할 매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분할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주가가 과열될 때 그때 분할 매도하면 돼요. 주가가 과열되는 게 뭐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주가가 과열될 때 나타나는 이제 대부분의 증상은 뭐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HTS라든가 뉴스에 그 종목이 급등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홍보 문자도 많이 오고요. 네.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과열될 때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증권사들이 그 뭐 특정 이제 증권사 할 거 없이 다 미쳐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막 그냥 그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증권사에서 홍보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마어마하게 막 갖다가 증권사에서 추천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신양의 시멘트주인데 이게 이제 바닥을 이제 2,000원, 뭐 3,000원을 딱 바닥을 잡고 쭉 끌어올렸어요. 이게 어디예요? 3,000원, 뭐 3,000원도 안 하던 게 순간 7,000원 났잖아요. 순간 거래를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시키면서 쫙 끌어올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한 수익이 한 100% 이상 났죠, 그죠? 근데 조금 돌리는가 싶더니 또 올라가는 거예요. 7,000원. 이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 사야 된대요. 시멘트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막 추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밑으로 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급등만 나오면 그리고 신고가가 조금 더 나면 증권사에서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지나치게 열광할 때가 있어요. 언제겠어요? 테마주들 급등할 때 대표적인 게 작년에 대북주들이잖아요. 갔는데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쉬러 들어온 것 같고 또 갈 것 같은 거죠. 개인이 여기서 이제 열광했잖아요. 개인들이 열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과열되는 거예요. 그때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과열됐을 때, 돈 들고 막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과열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과열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본인께서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냥 가서 찍어버려요. 안 팔더라고요. 네. 이제 문제점이 이거예요. 대량 거래 터질 때 파셔야 됩니다.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관심이 없어요. 볼 줄을 모르니까. 과열됐을 때 파셔야 됩니다. 비중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이론적으로 이게 강의를 들을 때는 아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9시 되면 다 잊어버리세요. 네, 왜 그러겠어요? 이론으로는 이제 들어서 아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실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식 투자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무슨 진짜 무슨 그 우주에 쏘올리는 로켓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뭐 가끔씩 이제 점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점도 뭐 요즘에 나와봐자 두세 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한 달, 두 달, 3개월 이상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을 거예요. 네. 있으면 참 저도 한번 사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뭐 3개월 동안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면 야 이거 돈 1,000만 원만 넣어도 그죠? 워렌 버핏급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진짜 뭐 누구들 다 욕심을 내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상승 N장으로 올라가든 뭘로 올라가든 간에 뭐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으면서 가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뭐 그 기업의 이제 실적이나 뭐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기술적으로 약간 걸리는 자리가 있거든요. 뭐 그런 자리에서 이제 걸려서 밀리는 경우도 있겠죠. 한마디로 뭐냐면 주가는 올라가다가 한 번씩 쉬면서 가는 거예요. 네, 보통 차트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럴 이 쉬는 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조정이 있죠. 이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조정 기간이 뭐 일주일이나 2주가 아니고 한 달 이내가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올 것 같다. 근데 여기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요거 여기 쉬는 동안에 주시장이 뭐 아예 안 가나요? 또 다른 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차피 주식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계속 돌거든요. 이제 이 종목이나 이 업종이 쉬는 동안에 다른 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비중을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서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이 나겠죠? 나중에 그쪽에서 수익 내고 다시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 매수 맥점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하여튼 계좌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중을 줄일 때 그때 분할 매도를 좀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아니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단타를 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뭐 한 뭐 10,000원에 사놨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 30,000원이 됐어요. 200% 수익 났네요. 근데 보니까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다가 돈을 더 넣으면 평단가가 높아지니까 싫잖아요. 그럼 다른 계좌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30% 50%짜리 단타 쳐도 되는 거예요. 단타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3% 5%짜리도 재미있지만 네. 뭐 이런 단타도 이제 된단 말이에요. 네. 다우지수 이제 뽑아 올리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따라 올라가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대형주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형주 갖고 이 정도 수익이 나는데 개별주 갖고는 얼마나 쉽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특히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공략한 종목일수록 그 종목의 그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더 단기로 수익을 더 잘 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확히 이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알고 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가 불안한 분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거의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지만 막연하게 물타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강의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보시고 아무리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셔도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 그게 주식 투자예요. 왜냐하면 심리 싸움이니까요.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뭐 제대로 하는 거 보셨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 9시부터 매매하고 시세판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종목이 아무리 내 보유 종목이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 금방 다 팔아버린다든지 수익이랑 점점 좀 멀어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분할 매수예요. 그리고 분할 매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방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하는 종목이 있고 분할 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방만의 이제 그 고유의 이제 그거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회원분들이 마음 편안할 수 있게 리딩 이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분할 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바로 사러 갈 때가 더 많죠. 왜냐면 자신 있는 종목들은 바로 이제 사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분할 매수할 때도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팔을 때도 있지만 분할 매도할 때도 있죠. 왜 그러겠어요? 회원들 편안하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나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나눠 파는 게 아니라 최대한 회원들 편안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를 적절히만 활용하면 심리가 그렇게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싸게 산 주식을 끝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끝을 보고 파는 게 나와요. 대부분의 이제 초보분들 욕심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발바닥에 사가지고 저기 정수리 저 끝에서 팔려고 하시는데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종목을 공략하고 또 수익이 나면 편안하게 나눠서 팔아요. 네. 대부분 고수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나 그 잘 모르지 잘 좀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갖다 찍어버리고 자꾸 고점에서 팔려고 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자꾸 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과다출혈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명을 잃듯이 주식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 불안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그거부터 마음의 여유부터 찾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책 중에서는 성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뭐 하나님 안 믿으셔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좋고,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는 뭐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요거를 정확히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물타기하고 달라요. 아까 이제 지금 뭐 한 50분 가까이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다음에 시장이 조금 상황이 이거보다 더 좋아지거나 뭐 시장 흐름이 좀 이제 추세가 조금 더 강하게 바뀌면 또 그때에 맞게 나중에 한 번 더 또 설명해 드릴게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얘기했죠? 매수, 맥점, 그리고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는 것, 그죠? 거기에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다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딱 뭐냐면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서서 쭉 올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막연하게 바닥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한꺼번에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차이나 그레이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게 바닥 차트인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계속 해드렸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물리시지 말라고. 근데 지금 보면 개인들이 고점에서도 많이 물리고 바닥에서도 많이 물리는데 철저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한 30-40분만 좀 30-40분 이하로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주말 특강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 시황 같은 것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서로 같이 힘내자고 서로 이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마무리 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들 힘내시고요. 앞으로 수익 많이 나실 거예요. 네. 편안하게 푹 쉬세요. 주말 동안. 네. 자,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